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어떻게 얘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현상만 보고 기성세대한테 배운 것이 전부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이 머리에 각인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이제 거지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누가 중심으로? 부모와 선생님이. 근데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정말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역할이. 그래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날랐습니다. 이 전체 그룹을 갖고 걔들의 청렴지수, 뭐 그때는 청렴지수가 아니죠. 윤리지수, 도덕과 윤리성을 보는 윤리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항을 주어주고 쭉 해서 점수를 매겨서 딱 봐서 윤리지수가 높은 애들 한 10% 뽑고 윤리지수가 저 밑바닥에 있는 애들 한 10% 뽑아갖고 실험을 했어요. 우리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그 통에다가 화살촉 이렇게 던져서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상품 받고.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에게 뭐 했냐면 양쪽에 다 눈가리개를 씌우고 많이 들어가면 상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기를 그런 거죠. 그런데 윤리성이 높은 애들은 이 가린 거를 내리질 않고 또로 이렇게 삐끔히 보질 않고 우직하게 했습니다. 윤리성이 저 하위 10%인 애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상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상당한 숫자가 이거 했습니다.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불란서에서는 1,000원을 먹거나 100만원을 먹거나 작은 부패는 없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어릴 때부터 남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언제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얘들아 너가 전철과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네가 피곤해서 앉아있는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올라오셨는데 앞에 엄마 아빠 같은 어른들이 계시면 자리 비켜주라. 근데 네가 간밤에 입시 공부하느라고 네가 고3이니까 하나도 잠을 못 잤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는 내가 양보하마.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이 올라오시면 무조건 비켜드려라. 네가 잠을 한숨 잤든 말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예의다. 도덕이고 윤리다.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그 윤리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현장에 계시니까 아이디어가 많을 겁니다. 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하고도 의논하시고 또 하시면서 짜면서 플랜을 짜면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또 좀 의문이 계시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또 협의를 하시고 진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걸 1년 단기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한 5년 있으면 어떤 분은 오래 계신 분은 관계없는데 5년 있으면 이제 학교를 그만둔다. 퇴직하신다. 그러면 5년 내에 있는 동안에 다 하려고 사는 생각 마십시오. 기초를 만들어. 뒤에 사람이 와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두어서 정말 5년이 안 되면 10년이라도 가서 쫙 문화가 바뀌도록 애들 사고방식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대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덧뿌리고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 부모 말 그냥 뭐 시험 볼 때 되면요. 부모가 애들 눈치 보느라고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고.
뭐 교육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데 그거 지가 잠 안 자고 막 열심히 하는 걸 하는데 엄마 아빠가 주위 사람들이 방해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도 안 틀고 어떤 집은 텔레비 치워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애들 때문에 치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꾸 텔레비 안 들리니까 크게 틀어가지고 그래서 텔레비 고장났다고 하고 치워버렸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가 뭐 잘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애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이렇게 윤리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진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지 된다고.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제 이 자리를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로 윤회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저기 가셨어요. 퇴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왔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면 자리를 비워주면 비워주는 게 아니라 비워줘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나 어린 조카 동생들이 여기 옵니다. 오잖아요. 오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우리 사고방식으로 그래도 이만큼 아직은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더 잘 될 자신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래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과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월남 파면 가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벌어서 국가의 발전에 쓰질 않나. 사우디부터 해서 중동 거기 가서 그 열사의 나라에 가서 병 들어가면서 돈을 벌어갖고 본국에 보내질 않나. 또 뭡니까? 서독의 간호. 눈물겨운 참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1960년도 59년도 후반하고 60년도 초에 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60년도 초에 말이죠. 우리가 달러 국민소득이 70불이었는데 세계 빈국 수준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100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필리핀은 200불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면은 지금 이대로 두면은 우리가 북한같이 됩니다. 북한은 뭐 독재적인 것 때문에 이제 독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말씀드렸죠. 빵을 24개나 40개를 가져오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은 한 개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빈부의 차가 큽니다. 베네수엘라 여러분 기름값이 물값보다 쌌습니다. 막 퍼졌습니다. 막 퍼졌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쓰레기장에 가서 음식 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가서. 파리하고 같이 지금 같이 놀고 있습니다. 구데기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지금. 거지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요즘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해서 좀,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필리핀, 아까 말씀드렸죠. 60년대 우리보다 몇 배요? 2배 이상 잘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잘 살았습니다. 미군이 완전히 지원을 했으니까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미군이 아주 군사기지 준다는 대가로 해갖고 막 퍼넣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군이 주는 원조가 너무 달콤해서 우리를 미국의 51번째 준가 뭐 미국에 주로 편입시켜달라고 데모하고 난리였잖아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혜택이 달콤했으면 그렇습니까? 지금 거지입니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살인이 판치고 있습니다. 도둑이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거기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와 같은 꼴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장 높은 교사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후세를 위해서, 후세가 왕따당하고 거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15강 최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청렴 톡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정수 박사의 청렴 톡톡을 함께 해주신 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 개인과 직장, 또 우리 자식들, 나아가 우리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